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해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글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 한 분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궁금사항이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면은 다른 분들도 똑같은 궁금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매도자인데요. 이분은 매도자이죠. 집을 팔았습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순이 넘어서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디딤돌 대출의 잔액을 상환 및 제가 사려고 하는 집에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매수자 역시 저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아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이죠.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 보유금액, 전세금액 더하기 주담대를 통해서 잔금을 치르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도자고요. 매수자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하고 매수하는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질문 하나. 그렇다면 지금 자기업 수표를 가지고 매도인인 저와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동반하여 근처 국민은행 지점에 들러서 대출 상환을 제가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는 거죠. 예,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 가야죠. 그래서 매도자가 상환을 하는 게 맞죠. 질문 두 번째. 이러한 상황 전에 먼저 잔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서로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상황 전에, 그러니까 잔금을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먼저 잔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서로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안 맞지요. 잔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영수증을 해서 줄 필요는 없지요. 예,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아니면 매수자의 잔금을 가지고 상환한 후 나머지 잔금을 저에게 인계 후 영수증을 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예, 이게 맞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러 가야 되잖아요. 잔금을. 그러면 국민은행에 갑니다.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할 원금하고 이자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잔금을 매수자가 매도자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합니다. 다 통장으로 입금하면은 그 매수자 통장은 국민은행 통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매도자의 통장을 대출받은 은행 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도 대출받다면 국민은행 통장으로, 신한은행에서 받았다면 신한은행 통장으로. 예, 매도자의 통장,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통장은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을 사용해라. 예, 특약사항에 적을 때 대출받은 은행 통장, 그러니까 매도자가 대출받은 은행 통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통장을 적는 게 낫죠. 그러면은 매수자분이 매도자 통장으로 국민은행 통장으로 잔금을 다 입금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그 통장에서 대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상환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환 영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말소 비용이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면은 근저당 말소 영수증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그 연관된 그 법무사가 근저당을 말소를 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없이 영수증을 잔금을 제가 다 인수받은 후 교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은행에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미리 근저당을 다 상환하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잔금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환해 주면 되죠. 예, 질문 3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수자가 치를 잔금이 수표로 국민은행이 아닌 타행 수표이므로도 저희 디딤돌 대출 상환은행인 국민은행의 대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이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 그 수표뿐만 아니고 뭐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 수표도 가능합니다. 단 이거를 이제 수표를 한 장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만약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상환할 금액이 대략 뭐 한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1억 5천이나 뭐 1억 5천, 100, 200, 300.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해야 될 게 1억 5천인데 2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신한은행 2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1억 5천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고 5천만 원을 이제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해줍니다. 국민은행에서. 통상 1,000만 원도 안 해주고요. 상환해야 될 게.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빼고 현금으로 줘야 될 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그래도 통상 안 해줍니다. 뭐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150만 원, 예, 100만 원 아래쪽으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면은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300, 400, 500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빼고 거슬러 줘야 될 돈이 그 정도 크다라면은 안 해줍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한은행 수표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다시 가서 그것을 현금화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수표를 잘게 이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잔금 처리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할 때게 얼마다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잘라야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면 1억 5천 자기가 수표 한 장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큰 뭉치의 수표 한 장으로는 타행 수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의 집을 매수자에게 팔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매수를 한 거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계좌, 제가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 4번째입니다. 잔금일의 특성상 수표를 당행 현금화 입금 후 계좌 이체를 하게 될 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저희 집을 사는 매수자의 수표로도 잔금의 일부를 지불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로부터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 수표를 본인이 매수한 집에 잔금을 치러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 매도자인 제가 잔금일 당일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 설정 해지 외에 따로 챙겨야 할 중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외에 따로 챙겨야 될 사항, 매도자잖아요. 매도자분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분이 이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등기 권리증을
등기권리증 넘겨줘야 되는데 그 등기권리증 뒤에 보면은 이제 취등록세 냈던 영수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 영수증,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 영수증,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냈던 영수증, 이런 것은 매수자한테 넘겨줄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다 떼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필요경비로 다 처리가 되니까요. 그 영수증은 본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러한 질문들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답변을 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환 처리 방법은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별로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통상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잔금일이 되면은 출근해서 뭘 제일 먼저 하냐면은 등기부를 일단 열람을 합니다.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소유권이라든가 권리사항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영수증을 미리 처리를 합니다. 잔금 영수증 미리 작성을 다 해서 출력을 하죠. 그리고 이 잔금을 어디서 하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통상 잔금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상환해야 된다. 잔금일날. 그러면은 잔금을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 그러니까 은행에서 통상 11시나 11시 30분에 만나서 언제 만나자 그래서 은행에서 만나서 바로 근저당 상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잔금 처리하고 잔금 영수증 주고 법무사, 예, 통상 법무사 직원이 나오는데요. 법무사 직원도 은행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민은행이니까 당연히 국민은행으로 하겠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은행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 서류하고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죠. 먼저 이제 잔금이다 보니까 이제 매매 물건, 잔금 처리하기 전에 매매 물건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짐이 빠지고 내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부 상태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은행으로 가세요. 은행에 가서 근저당 상환하고 근저당 맞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잔금 영수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서류 법무사 직원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개보수 받고 그러면 끝이죠. 예. 그래서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모든 것을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잔금이니까 매매 물건지 가서 물건지 확인하고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소유권, 근저당 대출 상환 및 말소 신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옵니다. 그래서 잔금 영수증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서류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서류는 이제 근저당 처리하고 넘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은행에 가기 전에 법무사 직원한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저당은 이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포괄 근저당이라든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상환은 되는데 말소 신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에 먼저 가서 근저당 말소 신청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바로 잔금 처리를 대출받은 은행. 그러니까는 이 대출받은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그래가지고 꼭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 예,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에 가서 상환 및 말소하면 됩니다. 꼭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고요. 예, 가까운 국민은행은 다 가까운 국민은행이면 됩니다. 예,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고요.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어느 국민은행에 가서든지 상환 및 마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제 얼굴 나와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